방문 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신다면 몹시 기쁠 것 같아요. 오늘의 재미난 이야기 시작할게요. 그럼 행복한 날 되십시오. 옛날 광해군 때 일이다. 황해도 연안 땅에 벼슬을 그만둔 지 오래되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가세가 원래부터 넉넉지 못한 데다가 성품이 너무나도 깨끗하여 항상 가난 속에 시달려야 되었다. 부인과 딸 이렇게 셋이 얼마 안 되는 땅을 의지하며 간신히 끼니를 때웠는데 농사일은 젊은 머슴 연립이 맡아서 했다. 그런데 머슴 연립은 이만저만한 게으름뱅이가 아니었다. 몸집이 여느 사람보다 2배나 커서 힘은 세지만 한 끼에 3사람 몫의 밥을 먹어 치우면서도 일을 통 안 하려 드는 것이었다. 다만 한 번 마음이 내키면 남보다 7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연립에 꼭 한 가지 흠은 날마다 부지런을 피우지 않는 점이었다. 부잣집이라면 모르되 가난한 집안에서 이런 머슴은 귀찮은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내쫓자니 갈 데가 없다. 아무도 겁을 먹고 데려가지 않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주인 선비가 신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마침 먹을 것도 다 떨어졌을 때이고 가까운 곳에 일가 친척도 없고 해서 뒤에 남은 모녀는 그저 울기만 했다. 그토록 게을렀던 연립도 이번만은 사정이 딱했는지 돌아가신 분의 장례가 더 급합니다. 만약 지금 가진 돈이 없으시거든 옷가지나 폐물 같은 것으로 돈이 될 만한 것을 주십시오. 제가 그걸 가지고 장례를 치러 드리겠습니다. 하고 매우 진실하게 말했다. 부인은 그제야 눈물을 거두고 얼마 안 되는 폐물과 옷가지를 내주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간 연립은 장에서 돈으로 바꿔 돌아오는 길에 두꺼운 널빤지를 넉 장 사 짊어지고 왔다. 그리고 손수 쓸만한 관을 짰다. 그런 후 또 나가서 산소 자리를 찾으러 다녔다. 하지만 선비의 집에는 그러한 땅이 없었다. 연립은 하는 수 없이 이웃마을 부잣집을 찾아갔다. 이러이러한 사정이니 산소 자리를 한 곳 떼어줄 수 없겠습니까? 부자는 인색한 사람이라서 선뜻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연립이 눈을 부릅떴다. 누가 거저 달랄 줄 아시오. 그 대신 3달 동안 품삯 없이 부지런히 일을 해 드리겠소. 이 말에 부자는 마지못하여 연립의 청을 허락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산소 자리에 연립은 주인 선비의 장례를 끝까지 혼자 힘으로 정성껏 치렀다. 그 후 연립은 약속대로 부잣집 일을 3달 동안 열심히 해 주었다. 기한을 마치고 온 연립은 선비의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곳 인심이 좋지 못합니다. 저와 함께 다른 시골에 가서 몇 해 농사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있는 힘을 다해 보겠습니다. 부인은 연립을 믿고 그곳에서 다시 먼 시골로 이사해 갔다. 이로부터 게으름뱅이 연립은 사람이 아주 달라졌다. 아침 이슬 저녁 안개를 벗삼아 나가고 돌아오면서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하여 일했다. 그뿐 아니었다. 어디서 배웠는지 농사일에 관해 많이 알고 있었다. 이 덕분에 3년이 못 되어 그 고장에서도 부유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연립은 주인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하여 어느 틈에 그 고을 사람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그래도 연립은 손톱만큼도 자랑하지 않았다. 물론 생색 같은 것도 내지 않았다. 몇 년을 하루처럼 부지런히 일만 했다. 어느 해 연립은 또 부인에게 이런 의견을 냈다. 이만하면 아가씨를 장래성 있는 사람한테 출가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서울에 올라가서 신랑감을 골라보겠습니다. 아가씨는 바로 부인의 외동딸인데 이때 벌써 나이가 차 있었던 것이다. 부인의 승낙을 얻은 연립은 서울에 올라가 신랑감을 고르느라고 바쁜 날을 보냈다.
그런데 연립은 무슨 이유에선지 알아볼 만한 친척 혹은 고관 대작의 집은 얼씬도 안 했다. 그저 날마다 옛날에 가문 좋은 집안이었다가 지금은 형세가 몰락한 선비의 아들만을 물색하는 것이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었던 모양이다. 어느 날 연립은 다 허물어져 가는 오막살이에서 누추한 옷차림의 총각을 발견했다. 연립은 첫눈에 그 총각이 마음에 썩 들었다. 옳지, 이 총각은 장래 꼭 크게 될 인물 같다. 연립은 이튿날 배장수로 가장하고 그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배를 거저 주면서 여러 가지 일을 물었다. 옛날에 유명하였던 재상 평산공의 후손이라는 그 총각은 생각했던 대로 매우 총명했다. 연립은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비로소 온 뜻을 말하여 총각의 부모에게 승낙을 받은 후 시골에 있는 부인에게 시급히 통지했다. 연립을 하늘처럼 믿게 된 부인이 이것을 반대할 리가 없었다. 이리하여 이영산이라는 그 총각은 부인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영산은 그 후 바로 과거에 급제하더니 벼슬이 순조롭게 올라갔다. 또 재주와 용기가 비상하여 맡은 바 일에서 공을 많이 세웠다. 이 무렵 나라 안은 광해군이라는 임금 때문에 몹시도 어지러웠다. 광해군이 국정을 보살피지 않고 자신의 향락에만 젖었던 것이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어진 임금을 세우자. 그래야 나라가 바로 잡힌다. 이러한 움직임이 차차 세차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영산도 많은 동지와 함께 그 일을 꾀하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연립이 비밀의의 부름을 받았다. 이영산의 말을 듣고 모두들 연립을 의리가 깊고 용기가 있으며 앞 일을 내다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이러한 일을 모의하는 중인데 과연 성공할 것인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물었다. 신하된 몸으로서 임금을 쫓아내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하려는 마당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립은 여기서 하던 말을 끊더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라면 꼭 성공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일도 도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횡하니 자리를 떴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나간 연립은 그 후 어디로 갔는지 소식이 영 끊어졌다. 이영산 등은 연립이 혹시나 배신하지 않을까 하고 겁을 먹었다. 며칠 후 연립이 비밀회의를 하는 자리에 나타났다. 이영산 등은 그를 한참 의심하던 중이라서 그래, 어디를 갔다 왔는가? 하고 약간 날카롭게 물었다. 그러나 연립은 태연하게 인사를 한 후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일이 틀림없이 성공할 줄 믿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을 위하여 몇 가지 준비를 해 놓고 왔습니다. 연립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어느 외딴 섬을 얻어놓고 거기에 가는 배와 사공을 미리 약속해 두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를 일으킨 본인들과 그들의 가족이 사고가 생길 때 피난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이때도 연립은 필요한 보고만 하고 돌아갔다. 이영산 등은 그제야 의심이 풀리고 오히려 용기가 백배했다. 한때나마 공연한 걱정을 하던 자신들이 몹시 부끄럽기도 했다. 이후 이영산 등의 의거는 손쉽게 성공하였다. 연립이 애써 장만한 피난 준비는 헛일이 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연립의 자상한 배려와 의리는 높이 찬양을 받았고 또 앞을 내다보는 슬기에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연립은 나라가 주는 상을 마다하고 충청도 공주 땅에 내려가 거기서 늙도록 편안히 살았다고 한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난 이야깃거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